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하다가 조건이 안 맞는다며 파혼하는 커플들을 종종 봤었지만 그게 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귀농하신 부모님 덕에 저는 어려서부터 쭉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에는 도시에서 친구들끼리 모여노는 또래 아이들을 보면 부러웠지만 그렇다고 시골 생활에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시골이라 사람이 많이 없긴 했지만 학급에 학생이 몇 명 없다 보니 저희는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죠. 위아래로 5살까지는 거의 친구나 다름없었죠. 동네 친구들과 헤어지게 된 건 제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나름 시골 생활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게 사교육 같은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없는 대신에 저희에게는 농어촌 전형이 있었죠. 그 덕분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으로 남들보다 쉽게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고3 시절을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며 알차게 보냈습니다. 수시 지원을 할 때 다른 전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공도 농대로 지원했어요. 캠퍼스 생활보다도 학부 수업이 더 흥미로웠던 저는 친구들과 어울린 시간보다 학교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동일 전공으로 대학원까지 진학한 후 교수님의 추천으로 팜테크 관련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고향 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과 전공을 지원했고 억지로 살아남기 위해 악물고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대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지금은 같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서울에 연고가 없었기에 저는 친구 부부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명절에 고향 내려갈 때도 차가 없었던 저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저희는 다시 가까워졌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친구도 없이 타지에서 힘들게 살아갈까봐 걱정하셨는데 친구랑 다시 어울리는 걸 보고는 많이 안도하셨어요. 연구원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저는 투잡 아닌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농장에 팜테크를 적용시키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따내서 부모님의 농사를 사업 단위로 키우기 시작했죠. 경쟁하는 젊은 농부가 적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생각보다 따내기 쉬웠습니다. 덕분에 빠른 속도로 저희 부모님의 농장도 성장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관심은 농장일보다는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곧 30인데 연애도 안 하고 농사에만 집중해서 어떡하냐면서요. 그러면서 제 친구한테 수시로 연락해서 남자 좀 소개시켜주라고 하셨죠. 친구 부부도 저희 부모님이 수시로 보내주는 과일과 고기 등등 여러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죠.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제가 아닌 저희 부모님 부탁이라며 꼭 들어주겠다고 저를 놀리듯이 다짐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친구 부부의 남편 친구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죠.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그냥 웃는 상의 호감형이었고 키도 170 조금 넘는 키에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기대가 없이 만나다 보니 더 쉽게 대화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저희는 별 이변 없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틈만 나면 같이 내려오라며 보채셨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친구 쪽에서도 결혼을 많이 보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랑 결혼 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남자친구도 아이 생각은 딱히 없었고 맞벌이하면서 둘이 즐기며 살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 큰 이슈들부터 화장실 휴지를 어느 방향으로 걸어놓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저랑 크게 부딪히는 게 없어서 저희는 슬슬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시간 내서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신혼집이나 혼수랑 예물 등 알아보며 청첩장 받으면 웨딩홀도 볼 겸해서 빠짐없이 구경 다녔죠. 그러다가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먼저 한번 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되게 친절하신 분이라고 살면서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을 정도로 착한 분이니까 긴장할 필요 없다며 저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실제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이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무슨 고려청자 돌보듯이 키운 듯 했습니다. 예약한 식당에 남자친구랑 미리 가서 앉아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긴장한 티 안 내며 밝게 웃으면서 인사드렸는데 저랑 일부러 눈을 안 마주치려 하시며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죠.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대화라기보다도 거의 취조에 가까웠어요. 제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사는 주거 형태는 무엇인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불쾌할 수도 있는 질문들을 서슴없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가족 될 사람이니까 저도 막힘없이 술술 대답해드렸습니다. 한참 취조를 하시고 나서 아들 자랑을 시작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초중고 12년 동안 상을 몇 개 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집에나 장가 보낼 수 없다면서요. 그리고 나서는 본인 집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중소기업 사회이사로 계신 아버지와 반포동에서 매매가 30억에 달하는 집에 살고 있다며 자랑하시더군요. 남자친구한테 예전에 전세 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전세 사는 걸 왜 자랑하나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으며 리액션만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묻더라고요. 제가 나름 겸손해 보이려고 한 말이 오히려 화가 되었달까요? 아니면 오히려 남자친구 어머니의 속물근성을 끄집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뭐 하시냐 묻길래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동물 몇 마리 키운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는 저를 빤히 보시면서 그럼 농부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농부 맞다고 대답하니 비꼬는 말투로 저한테 농사 짓는 집에서 딸 하나 대학원까지 보내느라 두 분 다 허리 휘었겠다며 효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비웃으시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의 흐름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죠. 저도 기분 상할 대로 상해서 혹시 뭐 불편하신 거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저도 공격적으로 질문하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농사 짓는 집에 장가 보내려고 힘들게 키워서 대기업 보낸 거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나서는 인사도 없이 그냥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급하게 엄마 따라 나가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나온 음식에 손도 안 대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돌아올까 싶어 5분 정도 기다렸는데 안 오길래 음식 포장해서 나왔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아무리 부자여도 그렇지 얼마나 대단한 집구석이라고 무례하게 식사 자리를 떠나는 것도 부족해서 부모님 비하까지 하다뇨?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자친구한테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친구 부부에게서 잘 만났냐고 연락이 와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니 미안하다며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가만히는 못 있겠다 싶어서 작은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무실 벽면에 지역 뉴스에 나온 기사들을 다 스크랩해서 걸어두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카톡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죠.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다 5억 원 규모 정부 지원, 10억짜리 유치, 50억 규모의 사업 체결 그런 내용들이었죠. 사진 전부 모아서 남자친구한테 보내줬더니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까 어머니 혼자서만 본인 집안 자랑하지 않으셨냐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아무 자랑도 못한 것 같아서 보냈다고요. 그렇게 전화 끊고 조금 있다가 남자친구 번호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저보고 낮에는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면서요. 저는 대답해드렸죠. 오해는 없었고 우리가 급이 안 맞는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다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탰어요. 돈은 없지만 겉멋만 들어서 강남 바닥에서 전세 살면서 간신히 자식 하나 대기업 보낸 졸부 같은 비슷한 급의 집안 잘 찾아보시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욕설이 들리는 듯 했는데 저도 당한 대로 인사 없이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비하했다는 그 사실에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 5분쯤 지났을 때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남자친구가 자기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 욕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러나 싶은 생각에 화가 조금 더 풀리긴 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했는데 저 나이 먹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 따위로 사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